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젯밤 LA 국제공항에서 총격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이 대피하고 한때 공항이 폐쇄됐지만 실제 총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경 LA 공항 여객 청사에서 총격음을 듣고 놀란 승객들이 서둘러 대피하면서 순간 공항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공항을 폐쇄하고 총격 용의자 수색과 추적에 나섰지만 터미널 곳곳에 설치된 폐쇄로 TV를 확인한 결과 총격 용의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이 굉음을 총소리로 오해해 벌어진 소동으로 보고 이 굉음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격 소동은 공항터미널 1, 4, 6, 7, 8 등 5개 동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굉음을 총소리로 잘못 들은 승객들이 겁에 질려 한꺼번에 여객청사 바깥으로 뛰쳐나오면서 공항은 대운잡을 잃었습니다. 총격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지휘통제소를 차리고 공항을 폐쇄해 외부 차량의 유입을 통제했고 연방항공청은 활주로로 대피하는 승객들을 발견한 직후인 오후 9시부터 30분간 모든 여객기에 이착륙을 금지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돌며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실제 총격이 벌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친 사람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10시께 여객기 이착륙을 재개했고 경찰은 10시 30분께 공항 진입로를 재개방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정승진 후보가 퀸즈 지역 학교 과밀화 해소와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을 배정할 것과 교육체계 개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원에 도전하는 정승진 후보. 심각한 과밀 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 플러싱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의 트레일러 컨테이너 임시 교실 앞에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과밀 학급이 만들어진 주된 원인은 교육 예산 부족이고 2007년 평등 예산 분배 판결에 따라 주 정부가 뉴욕시 학교들에 55억 달러의 추가 교육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낡은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서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되어서 무엇보다 우리 퀸즈 지역에 있는 이 고등학교들이 뉴욕 주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이민자 고등학생의 4년 내 졸업률은 34%. 일반 학생들 졸업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 후보는 최근 뉴욕시 특수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 변경안 역시 강하게 비판하며 입학시험제도 변경보다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떠한 변화도 특히 한인들과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한 변화는 제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뉴욕시 특수고등학교의 입학 요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리저너블한 그리고 페어한 아주 공정한 그런 스탠다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진 후보는 스타비스키 의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50만 달러의 세금을 전용한 플라자 칼리지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온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시설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스타비스키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한인 기업과 경제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합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다음 달 열리는 갈라 행사에 기업과 단체들을 초청하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저지 경제인협회 갈라 행사에 회원사 외에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저녁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뉴저지 경제인협회 갈라에는 뉴저지 과다노 킴 부주지사가 키노트 스피커로 참석해 한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주 정부의 관심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제인협회는
한인 경제인들의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서로 협력 관계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고, 그래서 그걸 시발점으로 우리 뉴저지 경제와 한인 경제계와 그리고 뉴저지 주정부가 하나가 돼서 같이 꾸려나갈 수 있는, 소통하면서 서로 도와서 뉴저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인들의 역할을 해내고자 합니다. 코트라도 경제인협회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갈라는 주정부와 미국 현지 경제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앞으로 주정부 조달 시장이 됐던 아니면 이쪽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기업들도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협회가 앞으로 뉴저지 한인 경제인들을 위한 대변인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가 구제 정책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뉴욕주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는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헤이넌 판사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조치는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텍사스 등 26개 주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앤드루 헤이넌 판사가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5일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불법 체류자 신분인 바탈라 비달은 자신은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행정명령 시행 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 유예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26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주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26개 주로 제한하거나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인정한 제5항소법원 관할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가 구제 정책은 실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한인 노인들이 다른 커뮤니티 노인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방정부로부터 생계 보조비 SSI를 지원받는 한인 노인들이 아시안 민족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최근 연방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뉴욕시 아시아 태평양계 노인들의 소득 수준, 언어 능력, 교육 수준 등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50살 이상의 전체 한인 가운데 17%가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빈곤층까지는 아니지만 충분치 못한 소득으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한인은 22%로 이들까지 합하면 전체의 39%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필리핀계 20%, 일본계 25%, 인도계 3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빈곤층 생활보조금인 SSI를 수령하는 62살 이상의 한인 노인들은 전체의 15%로 나타났는데 중국계 16%에 이어 가장 많은 것입니다. 한인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계가 13%, 인도계 9%, 파키스탄계 7%, 필리핀계 6%, 일본계 1%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계는 은퇴연금인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가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시행 이전인 2014년 50살 이상의 한인 노인들의 무보험률은 25%로 아시아 태평양계 전체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대형 보험사들의 오바마 케어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보험사들이 주정부에 보험료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정부들이 보험료 인상을 발표해 뉴저지주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테네시 주 정부가 62%에 달하는 오바마 케어 보험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세계 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회사별로 44%에서 62%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됐습니다. 메릴랜드주도 내년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옥스포드가 평균 32.3%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하면서 뉴저지주에서도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오바마 케어 분석가인 찰스 가바에 따르면 이미 내년 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9개 주의 평균 인상률은 27.6%에 달합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보험료 대폭 인상 요구를 주정부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대형 보험사들의 오바마 케어 이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보험료가 25% 인상된다고 할 때 가입자의 78%는 건강보험을 월 $100 이하에 구입할 수 있고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인 개인과 가정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인 불경기였지만 특히 한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키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버겐 카운티 압류주택 7채 중 1채는 한인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버겐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압류로 인해 경매 매물로 나온 주택 총 1,091채 중 약 156채가 한인 소유로 집계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내 한인 인구 비율이 약 7%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 소유 압류주택은 15%에 해당합니다. 전체 압류주택 중 한인 소유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타운별로는 24채가 압류주택 매물로 나온 포틀리에 이어서 팰리세이즈 파크가 23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전체 압류주택 26채 중 88%가 한인 소유였고 포틀리도 47채 중 절반 이상이 한인 소유로 집계됐습니다. 클러스터는 타운 내 압류주택 15채가 한인 소유로 조사돼 역시 클러스터도 한인 소유 압류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이외 리치필드 9채, 레오니아 8채, 테너플라이 7채, 놀스베일 6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전반적인 불황 탓이 크다며 다른 민족 부동산 시장에 비해 한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디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을 애써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모기지를 내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압류주택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최근 우버나 리프트라고 하는 차량 공유 택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운전 미숙자들까지도 업계에 뛰어드는 데 따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택시 연루 교통사고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1,6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534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에만 총 9,06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지난해 4,273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2달 동안 차량 공유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는데 2015년 1년 동안의 사망자는 4명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옐로캡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옐로캡 교통사고는 2014년 7월 1,168건에서 2015년 7월 1,118건으로 올해 6월에는 1,054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최근 차량 공유 택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유사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운전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이 업계에 뛰어들었고 또 옐로캡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차량의 속도 제한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형 트럭과 버스 등의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과 연방자동차운송안전국은 26일 약 11.7톤 이상인 신형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대형 차량의 속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교통당국은 시속 60마일, 65마일, 68마일 등으로 대형 차량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대형 차량에는 제한속도 규제 강화 방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90년 이후 만들어진 대형 차량의 제한속도 기술 적용을 하려면 일부 차량은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등 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1990년 이전에 나온 대형 차량에는 기술 적용을 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당국은 제한속도 규제가 적용되면 인명피해를 내는 대형 차량 교통사고가 매년 1,115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가 60마일로 내려가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가 48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또 65마일과 68마일의 경우 사망자 수가 각각 214명에서 96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대형 차량 운송 관련 단체들은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소형차들이 느려진 대형 차량의 속도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더 자주 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한인 이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인 약사회와 미주 3일 여성동지회, 한미여성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LA 한인회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피해 지역 복구에 쓰일 성금 약 7,000달러를 한인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오픈뱅크는 한인은행들 중 2번째로 $10,000의 거액을 쾌척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거친 17,000달러의 성금과 기존에 모인 성금액은 모두 합쳐 30,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한인회에 접수된 성금을 비롯해 300여 벌의 옷과 생필품 등은 모두 다음 주 화요일 빅토빌 한인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인 교계와 사회단체가 함께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실시합니다. 북한 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 남가주협의회는 다음 달 25일 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과 협력해 북한 핵폐기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특히 서명운동은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한인축제 등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한편 협의회는 남가주 지역에서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서명은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안보리 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수영 5관왕을 차지하면서 수영 황제의 면목을 세계에 과시했죠. 펠프스의 등과 어깨에 난 부항 자국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부항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리우올림픽 400m 개영 결승전.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또 하나의 금메달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메달 행진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건 몸에 난 둥근 자국들. I've never seen that before watching the Olympics. 펠프스가 금메달을 깔고 잠을 잤다. 초대형 문어의 공격을 받았다는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자 펠프스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Yeah, those are cup marks, guys. I got cupped the other day. Probably gonna get cupped today. 부항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치료법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유리컵이 식으면서 컵 안으로 피부를 빨아당기면 혈관 손상으로 멍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뭉친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So it's really great for anyone with any type of pain, whether that's just, you woke up and you're having some back pain that day, or, more chronic conditions like arthritis or fibromyalgia. 이 때문에 펠프스뿐 아니라 서양의 여러 운동선수들이 피로 회복을 위해 부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y fiance Allie right there does it to me during training. I'll have her put cups on my back and she'll be like. 펠프스의 부항 자국이 전파를 타면서 미국과 유럽에선 부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항 기구 판매가 급증했고 부항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작은 유리컵은 물론 항아리만한 유리병을 이용해 커다란 멍자국이 생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I think that whatever Dr. Wu, he is a magician. Whatever he is doing, it works for me. I feel much better now. 반면에 서양 의사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항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부항을 많이 쓰면 피부 손상이나 근육 파열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So the air is heated and then contracts. And that just gives you a bruise. There's no reason to think that it should affect the blood circulation in underlying muscle, for example. 하지만 내로라하는 운동선수들이 부항의 효과를 몸으로 보여준 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항 열풍은 한동안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합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태권도 연합기구는 지난 25일, 26일 이틀 동안 뉴저지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문대원 씨가 초대 회장에 선출됐고 사무총장에는 유인철 씨가 선임됐습니다. 문 신임 회장은 8천여만 명의 세계 태권도 가족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태권도의 정당한 철학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납세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 감사관실은 IRS 사칭 피해 신고 전화를 개설한 이후 총 9만여 건의 사기 피해 신고 전화가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로 1,100명 이상이 총 500만여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은 사기 피해에 대한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각 지역 경찰과 연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월 13일 실시되는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에 도움을 줄 한국어 통역관을 모집합니다. 통역관은 선거일 당일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며 하루 일당은 $200입니다. 자격 요건은 18살 이상으로 뉴욕시 거주민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통역원 지원서 하단에 NY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컴퓨터 교육과 웹 디자인 무료 강좌를 실시하고 선착순 각각 15명과 20명을 모집합니다. 컴퓨터 교육은 9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MS 오피스와 비즈니스 플랜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동영상 제작 등을 웹 디자인 강좌는 9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아도비 포토샵과 드림위버 등 웹 디자인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교육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간간히 흐리겠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고 시원한 날씨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리고 습도가 높겠지만 시원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